오늘은 한국 축구판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폭로 하나를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포르투갈 스포츠 매체 볼라 나레데와 진행된 주앙 아로소 대표팀 수석 코치의 인터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인터뷰 하나가 그동안 팬들이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의심들을 거의 사실상 전부 확인해줬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내용이 한국 축구 커뮤니티에 알려지자 팬들은 말 그대로 경악했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바로 그 구조, 그 이상한 그림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매체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주앙 아로소가 사실상 감독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명보의 엇버버한 모습,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던 장면들이 이제야 이해된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 매체는 이것을 두고 홍명보의 분업 체계가 드러난 것뿐이라며 아로소는 어디까지나 현장 코치 역할이었다고 축구협회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주앙 아로소가 직접 폭로한 인터뷰의 전체 내용이 그렇게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아로소의 말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가 직접 포르투갈까지 찾아와 코치진, 구성부터 상당한 권한까지 주겠다고 설득했고, 그래서 결국 코치직을 수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왜 심각하냐? 겉으로는 한국인 감독을 앞세우고 실제로는 외국인 코치에게 핵심 역할을 맡기려 했다는 의혹이 여기서부터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홍명보는 얼굴마담으로 세우고 실질적인 축구는 아로소에게 맡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냥 억측으로 치부되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구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동안 홍명보 감독이 경기 중 사이드라인에서 보여준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오래된 의문거리였습니다. 작전 타임 때 물만 마신다. 머리만 쓸어올린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3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코치가 분주하게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동안 감독은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 이런 지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답답했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유가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경기 전후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반복하는 장면들까지도 이제는 퍼즐이 맞춰진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따로 노는 사람처럼 보였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답을 직접 내놓은 사람이 바로 주앙 아로소였습니다. 아로소 코치는 포르투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원한 역할은 현장 감독이었다. 한국인 감독이 프로젝트의 수장이지만 내가 훈련을 조직하고 경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길 원했다. 이 문장은 짧지만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훈련을 조직하고 경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사람, 축구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실무를 맡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앙 아로소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홍명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확인된 셈입니다. 그리고 아로소 코치가 밝힌 대한축구협회의 요구 조건은 더 놀랍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떠난 뒤 협회는 한국인 감독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 감독은 팀의 얼굴이자 일상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고 동시에 훈련 전반과 경기 계획을 총괄할 수 있는 유럽 출신 코치가 따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분업이지. 정말 까놓고 보면 처음부터 이중 구조를 짜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 감독은 앞에 세우고 실질적인 훈련과 전술은 외국인 코치에게 맡기는 구조, 그리고 그 중심에 아로소가 있었던 겁니다. 협회는 아로소에게 접근했고 심지어 코칭 스태프를 직접 구성해달라고까지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외국인 코치 한 명 데려다 보조 역할 맡긴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상 전술 실무 라인을 통째로 꾸릴 권한을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로소는 처음에 분석관 티아고 마이아를 데려왔고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후에는 체력 코치 누누 마티아스, 골키퍼 코치 파드루 로마를 추가로 합류시켰습니다. 지금 포르투갈인 코치진은 총 4명입니다. 다시 말해 아로소가 직접 꾸린 사단이 대표팀 코칭 스태프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팬들이 대체 감독은 누구냐라고 묻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결국 축구협회는 처음부터 한국인 감독을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해놓고 실제로는 외국인 코치에게 실권을 맡기는 구조를 설계한 셈입니다. 클린스만 이후 바크너 포획 같은 외국인 감독 후보들과 면접을 봤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협회는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로소 인터뷰는 그 부인의 뒤편에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짐작하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한국인 감독을 전면에 세우고 유럽인 코치에게 실무를 맡기는 구조를 원했다는 정황이 인터뷰 안에 너무 선명하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우리 대표팀의 진짜 감독은 홍명보가 아니라 주앙 아로소라는 결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단순히 아로소가 역할이 컸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팬들을 얼어붙게 만든 대목은
대표팀의 전술 방향 자체를 아로소 코치가 직접 설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애매한 추측이 아닙니다. 누가 훈련을 짜고 누가 경기 그림을 그리고 누가 선수 배치를 설계했는지 그 윤곽이 인터뷰에서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아니라 주앙 아로소가 직접 말했습니다. 이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로소 코치는 인터뷰에서 대표팀의 전술 체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비 시에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압박을 시도하고 미드 블록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공격 시에는 사미오 포메이션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흥민을 왜 왼쪽 측면에 배치했는지 그 이유까지 직접 설명했습니다. 토트넘 시절 윙어로 활약했던 손흥민을 왼쪽 측면에 배치한 이유는 손흥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강인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3백 도입에 대해서도 자신이 홍명보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월드컵 본선을 고려했을 때 수비 라인을 낮춰 세울 경우 5명의 선수를 배치하는 방안이 흥미롭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 대표팀의 모든 전술 설계와 방향 설정에 대해 아로소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중심 인물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말해서 이 정도면 현장 코치의 보조 설명이 아니라 사실상 설계자의 언어입니다. 어떤 포메이션을 쓰고 어떤 압박을 걸고 어떤 선수의 장점을 어떤 위치에서 살릴지까지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독이 아니고 수석 코치라는 설명은 팬들 입장에서 쉽게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감독은 아로소 아니냐는 말이 밈처럼 퍼지는 겁니다. 그냥 어그로가 아니라 인터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익히기 때문입니다. 아로소 코치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이끌던 시절 한국에서 직접 함께 일했던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과의 인연은 깊습니다. 스포르팅에서 4년,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4년, 총 8년을 함께한 오랜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벤투의 핵심 철학과 유럽식 코칭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으로 이끈 벤투 감독의 사람이라는 점이 한국 축구 안에서는 일종의 검증 도장처럼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홍명보 감독도 아로소 코치를 소개할 때 검증된 지도자이며 세계 축구 트렌드를 잘 읽어내는 인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한국 선수들에 대한 현장 이해가 깊다고 보기 어려운 아로소에게 감독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이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권한은 말뿐이 아닙니다. 아로소는 협회로부터 코칭 스태프를 구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직접 포르투갈 코치 4명으로 사단을 짰습니다. 다시 말해 대표팀의 핵심 실무 라인이 사실상 아로소를 중심으로 구축된 것입니다. 훈련을 조직하는 것도 아로소입니다. 경기 아이디어와 전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로소입니다. 코칭 스태프를 구성한 것도 아로소입니다. 유럽에 있는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아로소와 마이아 코치입니다. 선수 스카우팅 역시 아로소가 체계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럼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아로소 코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의 모든 경기를 봅니다. 때로는 동작 하나하나까지 관찰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말은 그냥 열심히 한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대표팀 운영의 실질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 체계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언입니다. 선수의 폼, 움직임, 경기 감각, 활용 가능성, 전술 적합성,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보고서로 축적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로소라는 겁니다. 대표팀의 밥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술 데이터와 스카우팅 데이터가 그쪽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아로소의 설명 속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부여된 역할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한국인 감독이 프로젝트의 수장이라고 했습니다. 수장, 말은 거창합니다. 하지만 그 수장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는 인터뷰 안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더 분노하는 겁니다. 훈련은 아로소가 짜고 전술도 아로소가 만들고 선수 분석도 아로소가 하고 코칭 스태프도 아로소가 꾸리고 유럽파 체크도 아로소가 한다면 홍명보 감독이 맡는 건 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경기 중 사이드라인에서 생수를 마시는 모습뿐 아니냐는 냉소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연봉 20억 원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분노의 기폭제가 됩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얼굴마담 역할뿐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감독이라는 자리가 외부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합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말해서 지금 터져나온 인터뷰 내용만 놓고 보면 팬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